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선호 지하보도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03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 6시 42분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이곳 선호 지하보도에서 특이한 깐깐이라고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장식되어 있는 선호 지하보도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천호 지하보도입니다. 자, 밖에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150m 정도 지점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보이고 이마트 천호점도 보입니다. 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자, 이쪽 천호 지하보도에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또 이과수 폭포, 또 빅토리아 폭포, 세계 3대 폭포를 말씀드릴 텐데요. 주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앞으로 이틀 후 8월 25일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틀 후 8월 25일 금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여행이 앞으로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수시로 돌리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폭포 하면 가장 큰 폭포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고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세 번째로 큰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번 미국과 캐나다 여행 중에 중간 정도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규모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큰 폭포입니다. 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자, 제가 먼저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 여행 코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그 다음에 미국 5대호 중에서도 가장 동쪽 지역에 있는 온타리아호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로 이동해서 온타리아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캐나다의 그 온타리아호의 북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킹스턴, 그 다음에 천섬, 그 다음에 그 온타리아호에서 북동쪽으로 쭉 대서양으로 연결이 되는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인데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몬트리올, 캐나다의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 그 다음에 프랑스 영향권에 있었던 퀘벡을 마지막으로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의 콩코드, 그 다음에 보스턴,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전개되는데요. 그 중에 중간 정도 시점에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됩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일정 중간 정도에 방문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유람선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하단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곳으로 접근해서 유람선에서 폭포수의 장관을 만끽하는 그러한 투어도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웅장한 폭포를 감상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자, 그 나이아가라 폭포 관련해서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분이 제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호지하보도 깔깔이라고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되어 있는 천호지하보도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천호지하보도에서 화이팅!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미국의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234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속에 45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습니다. 22대와 24대는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을 띄엄띄엄 2번을 했기 때문에 2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234년 동안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불과 18일 전인 1945년 4월 12일에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목전에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32대 미국 대통령 관련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와는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엘리너 루즈벨트의 여비서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상 이혼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생활하지도 않고 백악관에서 나가서 별도로 밖에서 혼자 살았었습니다. 자, 그 엘리너 루즈벨트 관련해서 어떤 재미있는 일화가 있냐면, 그 엘리너 루즈벨트가 세계 3대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인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과수 폭포 앞에서 뭐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냐면,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푸어 나이아가라. 자, 뒤에 사람이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촬영하면서도 지금 인재기 드문 천호지하보도 앞에서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면 그 얼굴이 제 유튜브 영상에 담기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이 세계 1위 규모의 폭포인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과수 폭포를 방문해 가지고 어떤 감탄사를 연발했냐면 오 푸어 나이아가라, 자,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여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 1위 폭포인 이과수 폭포의 그 장관에 압도당해 가지고 자기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 규모는 세계 1위 규모의 폭포인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좀 와전 해석하기를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이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 폭포요 라고 한 것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좀 과장해서 표현했냐면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이 이과수 폭포를 보고 자기 나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1위 폭포, 자, 세계 1위 규모의 폭포인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 수준에 불과하다. 자,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도 정말 장관인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세계 1위 폭포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 표현한 걸로 후세 사람들이 좀 확대 해석 내지는 과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과수 폭포는 웅장합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 보통 남미 여행 중에 그곳을 필수 코스로 이과수 폭포를 대부분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게 바로 세계 1위 규모의 폭포인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2위 규모의 폭포가 어디냐?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바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19세기, 즉 1800년대 서세 동전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가는 식민주의 개척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선두를 달렸던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또 19세기 1800년대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서 서세 동전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가는 식민지 개척의 시대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5대양 6세기에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분이 바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작년에 70년 동안의 여왕의 자리에 계시다가 작년 2022년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작년 2022년에 70년 동안의 여왕 재위를 마감하고 서거하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이나 제국주의 시대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중부 그 지역을 탐험을 하다가 세계 2위 규모의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게 세계 2위 규모의 폭포인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계 3위
세계 3위 규모의 폭포가 북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다시 이쪽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쪽의 그 영역이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캐나다 쪽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 감상하는 것보다는 캐나다 쪽에서 감상하는 게 훨씬 멋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지역, 미국 지역 사이에 있는 미국 5대5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하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관을 유람선을 타고 또 감상하고 헬리콥터를 타고도 감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됐는데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 그 무렵에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캐나다와 미국 사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설할 때 지금이야 건축 기술력, 토목 기술력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리를 건설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 1861년 전후 미국 남북전쟁 전후면 지금 한 160년쯤 전입니다. 그 160년쯤 전에는 다리를 건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토목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리를 건설했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59분입니다. 6시 59분. 퀴즈입니다. 그 퀴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가장 짧은 데다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한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거기에다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낚싯줄 있죠. 낚싯줄. 가늘지만 굉장히 튼튼한 낚싯줄 같은 거. 그런 줄을 활을 쏴가지고 그 건너편에다가 활을 발사해가지고 그 가는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600~700m 거리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큰 활로 가는 그 낚싯줄처럼 튼튼한 그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튼튼한 낚싯줄은 아니었겠지만 그 낚싯줄에 버금가는 그런 튼튼한 줄을 큰 활을 쏴가지고 600~700m 정도를 활을 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에다가 활을 꼽았습니다. 표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선을 연결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두꺼운 선을 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두꺼운 철사, 와이어 같은 것을 이미 연결된 그 선에다가 이어가지고 계속 잡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두꺼운 선을 거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잡아 끌어당기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초대형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인 미국의 남북전쟁 그 전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그 다리를 건설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년 6개월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방문했는데요. 자, 금문교는 매년 관광객이 9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인데요. 자, 그 금문교 그 케이블, 그 초강력 케이블 직경이 90cm나 됩니다. 그 케이블 두께가 90cm나 됩니다. 금문교의 그 케이블. 금문교의 길이는 2.8km. 그 다음에 금문교의 주탑의 높이는 227m나 되는 주탑이 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문교의 도로면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66m나 됩니다. 66m. 그 다리를 건설할 때 1937년 다리가 건설될 때 미국 해군 측에서 다리 건설성에다 초대형 군함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 다리의 도로면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크게 벌려달라고 해서 그 높이 차이가 무려 66m나 됩니다. 자, 그 전문이죠. 초대형 다리다 보니까 그 케이블의 두께가 직경 90cm나 됩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출근길에 비가 그친 상황에서 천호 지하보도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미국 여행, 캐나다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 지하보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 7시 3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